맞습니다. 그게 뭐 토론회, 세미나 이런 행사예요. 경기도 주최하는 거. 그러니까 14일부터 17일까지 박람을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가 주최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도 결국 거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관자가 되겠죠.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는 분의 면면을 보면 이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대남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지난달 문희상 의장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김여정 부부장을 보좌해서 왔었고요. 김영철이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남 관계 이 부분에 아주 그 깊이 관여해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와서 그럼 과연 세미나 토론회만 참석하고 가실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북관계 문제, 경기도와 북한과의 어떤 그 교류 문제, 이 문제도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희망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뭐 예컨대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통일부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아마 두 분을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나 뭐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도의 희망 사항이고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통일로 아니면 남북 관계를 전담하는 부지사를 한 명을 따로 뒀어요. 그런 걸로 보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무드에 이재명 지사도 일정 부분 좀 본인도 관여하고 함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 실현될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열리는 행사가 고양시에서 있는 행사인데요.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특히 이제 한반도 분야에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이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그 학술 대회 이 행사에 이제 북한의 고위직이 이제 온다라는 건데, 나는 이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그 학술 대회 이 행사에 이제 북한의 고위직이 이제 온다라는 건데요. 뭐 지금 뭐 지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북미 간의 관계가 잘 풀려야지 그러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행사에만 굉장히 좀 집중하겠다라고 이 경기도에서는 이야기를 구조를 맞춰야겠죠. 네, 왜 탈당을 얘기가 좀 하느냐고요. 복잡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떨어져 나가면서 어느 당으로 가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땐 제2 여당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거기 가서 생각을 아마 또 합니다. 뭔가 모색을 할 거다? 예. 이 분당 경찰서에서 장기간 압수수색과 수사 끝에 한 서너 개에 대해서 이른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건을 검찰로 옮겼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원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되지만 만에 하나 공선법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 민주당의 선택이 무엇일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오히려 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한 게 끝났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退院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이미 2002년에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았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경찰이나 검찰의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을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의 조사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길 바랍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판정성이다 보도록 하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집중되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의 청문회가 아니었느냐. 근데 이 지사가 상당히 좀 미소를 띄우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지사의 판정성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어제 좀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잡으려고 작정한 국감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다 죽어가던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
이재명 지사가 판정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일단 그 논란이 됐던 개인사도 이번 국감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신체 알몸 검증도 받았고요. 또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그 국감장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갖다가 대명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대국민 해명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본질인 이제 그 경기 도정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야당이 이렇다 할 실책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뭐 국토 보유세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건설 원가 공개 부분, 그 다음에 지역 화폐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국정감사 본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뭐 판정승이다 이렇게 놓고 봐도 되고요. 네. 네. 개인사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논란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그런 불리하던 국면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당초에 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다라고 예상됐던 국정감사가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잘 치렀다 네. 이렇게 좀 적평하는 분위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판정승이었다. 이 지사에게 오히려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말씀이셨죠. 이거 지금 해명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왜 이러세요, 진짜? 국감장에 무슨 이렇게 해명을 듣고 있습니까? 예, 또 의사 진행 발언하실 분.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가- 제출해야 될 자료만 제출하게 하도록 제가 하고. 잠깐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이 안 주시는데요. 제가 잠깐 끝내고요. 그래서 관련된 빨리 본회의 주지를 하고 관련된 거는 소중한 국정감사입니다. 정치 공세 당에 가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의 의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할 말만 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네, 이제 마시고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직권을 가지고 제대로 저 회의를 질의 아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회가 자, 바로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주가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지도자, 즉 경영자들에 대한 도덕적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평가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PI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도덕적 모습이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이 클까에 대해서 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전문 경영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추충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퇴진을 시키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뭐 지방자치단체든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선출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 이걸 꼼꼼히 따지는 것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600년 전에서는 그 세종대왕 때부터 벌써 이 부분은 관용화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중론을 거쳐서 정성들을 선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이 중론이라는 것이 사후에 세평을 걷는 겁니다. 이 중론을 거치지 않으면 왕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정치적 업무라고 이재명 지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이 자발적인 업보 탓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지 어떤 조직의 리더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고 업무설이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지사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네. 평상시 자신의 행동과 자신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정적 기능을 거쳐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원론적인 것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둘러싼 여러 가지 추문들은 본인이 결국 자초한 어떤 그 자발적 업보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씁쓸하다 이런 말씀
네. 네. 어쨌든 뭐 이 지사 개인 의혹과 관련한 평가를 좀 떠나서 과연 이 스캔들 문제를 국감장을 끌고 왔어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원진 의원이 녹취록을 틀겠다 물론 뭐 틀진 않았지만 이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정